차승원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오디션을 따라갔다가 캐스팅된 케이스입니다. 친구도 키 크고 잘생겼었나 봅니다. 당시 차승원을 캐스팅한 고은경 대표는 인터뷰에서 교복을 입고 왔는데도 아우라가 뿜어질 정도였다. 처음 모델 제안을 했을 때는 안 한다고 했지만 너는 타고난 모델이니까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고 다시 와보라고 하니 3일 후에 다시 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차승원은 타고난 모델이었습니다. 1년 정도 무명 생활을 했지만 그 후부터 대중들은 남자 모델은 차승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모델 출신 배우들은 차승원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19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모델로 활동을 했고 1997년 홀리데이인 서울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지만 엉뚱하게도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는 연기가 아닌 토크쇼에 출연하면서부터입니다. 1998년 이승연의 Say Say Say의 보조 MC로 출연하기 시작했는데 김혜수의 플러스 6까지 연속으로 대박이 난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차승원의 입담은 웬만한 개그맨 쌍싸대기 날릴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자기가 멋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주위에 여학교가 많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중국집에서 예쁜 여학생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보고 있다가 이 친구가 그 중국집 웨이터를 불러서 소근소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더니 웨이터가 한참 있더니 이만한 사발 있죠. 그러니까 볶음밥 놓는 접시에다가 그 단무지를 이만큼을 올려가지고 딱 여자 앞에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딱 이 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여자가 단무지를 봤으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저쪽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딱 근데 그 친구 표정이 딱 봐봐요. 여자가 딱 봤죠. 이게 뭐예요? 저쪽 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엽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건 키도 조그만 애가 키가 거의 그 책상이 거의 목에 이렇게 토크쇼에서 인기가 올라가자 영화 쪽에서 차승원의 위치가 급상승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두세 편의 영화에서 단역이나 조연급으로 나왔었는데 1999년 세기말에서 주연급으로 캐스팅되었고 막상 주연을 맡겨보니까 타고난 모델뿐만이 아니라 타고난 배우였던 것이었습니다. 세기말은 전부 4개의 장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이고 마지막 장은 이전 챕터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차승원은 여기에서 시간 강사인 사우로 나옵니다. 회박하고 비판적인 강의로 유명하지만 전임 자리를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유부남이지만 계속 바람을 피는 캐릭터입니다. 결국 간통죄로 감옥에 가게 되면서 1999년은 말세다 말세야 라는 교훈을 주려고 한 영화인데 영화는 망했지만 차승원의 연기 도둔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연기까지 잘 소화하자 얼굴, 연기력, 입담까지 갖춰진 특급 유망주로 인정받으면서 모델에서 연기자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합니다. 바로 다음 해인 2000년에는 영화 리베라메에서 무려 유지태보다 먼저 이름이 나올 정도로 비중 있는 역할로 올라갑니다. 차승원은 소년범으로 수감되어 있다가 12년 만에 출소하는데 공교롭게도 차승원이 출소하는 순간 교도소의 보일러실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시내 항복판 약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 사고로 소방대원 허준호가 희생당합니다. 허준호의 파트너였던 최민수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는데 허준호가 최민수까지 희생당할까봐 자신의 플래시를 일부러 끄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아파트 단지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납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김규리는 이 모든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방화로 규정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이야기입니다. 나름 흥행도 하고 특수효과와 각본도 칭찬을 많이 받은 작품입니다. 참 재밌게 봤습니다. 2001년에는 신라의 달밤에서 이성재와 공동주연을 맡습니다. 고등학교 짱인 차승원은 수학여행 도중 다른 고등학교와의 집단 패싸움에서 이겼지만 폭력 사태를 주도한 벌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빠따를 맞습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차승원은 분한 마음에 싸움을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해서 교사가 되는데 예전에 자신처럼 싸움질만 하고 다니는 아이들을 참교육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성재는 차승원의 동문인데 고등학교 때는 왕따를 당해온 소심한 범생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차승원이 주도한 패싸움에 겁을 먹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정교생의 벌을 받는 중에 혼자 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정교생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강해지고 싶은 욕구에 조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상대 조폭들을 상대로 협상을 하던 중 우연히 차승원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은 코믹물입니다. 이것도 엄청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전 작품 리베라메에서는 진지한 연기를, 신라의 달밤에서는 코믹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연기의 스펙트럼이 좁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해인 2002년에는 나이타를 켜라에서 다시 한번 코믹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영화의 큰 줄거리는 찌질이 김승우가 깡패두목 차승원에게서 빼앗긴 라이터를 되찾아오는 건데, 차승원과 박영규의 연기 대결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정치 깡패 두목인 차승원은 국회의원 박영규의 뒤처리를 다 해줬는데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떼인 돈을 받기 위해서 부하 몇 명을 데리고 박영규가 타고 있는 기차에 올라타서 박영규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박영규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서 깡패 두목이 협박을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차승원을 슬슬 약올리기까지 하는데, 결국 박영규의 도발에 눈이 돌아간 차승원은 기차를 납치하면서 일이 커지게 됩니다. 이 영화는 코믹도 코믹이지만 한국 특유의 심파를 싹 빼고 적절한 사회적 풍자를 잘 녹여내서 한국 코미디 영화 중에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족 영화로나 킬링타임용으로 손색이 없고 특히 30, 40대 남자분들에게 많은 공감을 끌어낸 영화입니다. 같은 해에 또 하나의 흥행작을 선보이는데 바로 광복절 특사입니다. 차승원은 동네에서 성실한 청년으로 알아주는 착한 심성의 사나이인데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직업을 잃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무전취식을 하다가 절도죄로 감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피 끓는 나이에 교도소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해서 몇 번 탈옥을 시도하다가 1년 2개월이었던 형량이 8년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교도소 안에서 작업을 하던 중 우연히 숟가락 하나를 얻게 되면서 6년 동안 땅굴을 파 설경구와 함께 결국 탈옥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신문을 보자 자신과 설경구는 광복절 특사로 내일 출소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라이터를 켜라와 같은 코미디 풍자 영화인데, 영화 마지막 부분에 죄수들 앞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죄를 실토하는 장면은 아직까지도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선생 김봉두가 스크린에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교사 차승원은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촌지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 한 명을 운동장을 수십 바퀴 돌게 하는데, 이에 분개한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난동을 피우면서 차승원이 촌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 말해버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깡시골로 자천성 발령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전교생이 10명도 안 되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시골 학교에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차승원은 전교생 전학시키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명도 전학을 가지 않고 오히려 한 명이 전학을 오게 되는데, 전학 온 학생의 학부모가 촌지를 줬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학부모들이 앞다투어 뇌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석이라는 학생은 집이 너무 가난한 나머지 본인이 직접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빠지고 일을 해서 차승원에게 촌지를 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차승원은 소석에게 회초리를 들지만 순수한 아이들에게 본인이 얼마나 몹쓸 짓을 한 건지 깨닫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엄청난 반전이 있다거나 충격적인 결말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배우들의 호흡이 잘 맞아 이야기의 전개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서 몰입도가 좋은 영화입니다. 이것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2004년에는 귀신이 산다라는 영화에서 장서희와 호흡을 맞춥니다. 평생 본인 집이 없어서 서러움을 겪은 아버지의 유언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 성실히 돈을 모아 드디어 집을 마련한 차승원은 기분 좋게 집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걸어두었던 액자가 떨어지는 등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동네 슈퍼 주인에게 본인이 산 집에 귀신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귀신 장서희에게 엄청나게 당하고 자기 집에서 쫓겨난 차승원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집을 되찾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려보지만 장서희를 이길 만한 힘을 가진 종교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단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차승원은 집이 팔릴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집에서 버텨보려고 장서희와 기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하려고 하지만 장서희와 싸우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버린 차승원은 그냥 귀신과 함께 살기로 마음먹습니다. 대략 이런 이야기인데 전형적인 코미디의 영화입니다. 차승원의 코미디 대표작이라는 평가가 많은 만큼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으시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신라의 달밤부터 귀신이 산다까지 코미디 영화를 연달아 흥행시키면서 코미디 배우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때쯤 혈의누라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19세기 조선시대 후반 온 섬 마을 사람이 제지업을 하는 동화도에서 조정에 바쳐야 할 종이가 수송선과 함께 불타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수사관 차승원은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러 섬으로 파견이 되는데 차승원이 온 날부터 연쇄살인이 시작됩니다. 이전의 영화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로 탐정극과 시대극을 잘 섞었고 인간의 이중성을 정말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모든 일을 매우 정직하게 처리하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치부가 드러나는 일에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덮으려고 하는 수사관, 불쌍한 고아를 거두어 평생 보살펴주면서 신분의 차이가 뭐 대수냐 라고 항상 말하던 사람이 정작 그 고아가 자신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자 내 딸을 근본도 모르는 미천한 자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양반, 자신이 연모하던 여인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여인을 죽음까지 몰고 가는 고아의 모습을 다각도로 보여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영화는 흥행도 흥행이지만 기괴하고 음산한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공포, 스릴러, 고어 요소까지 다 들어있어서 이런 분위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건 거의 고문에 가깝습니다. 그 외 박수칠 때 떠나라, 포화 속으로,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 등 활발한 배우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빵하고 터진 2011년 드라마 최고의 사랑으로 큰 사랑을 받게 되는데 특히나 임자 있는 여성분들의 큰 사랑을 받아 그 임자들이 째려보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는 총 16부작으로 걸그룹 출신이었다가 생계형 연예인으로 근근히 활동하는 비호감 여자 연예인과 인기 절정 남자 배우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뻣뻣하고 시건방 떠는 차승원이 공효진과 티격태격하며 지내던 와중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까이면서 마상을 입게 되는데 그때 나온 끝버, 너무나 유명한 대사죠. 저도 따라하면서 재밌던 기억이 나네요. 마상이라는 심각한 데미지에도 굴하지 않고 공효진을 짝사랑하다가 결국 둘이 좋아 죽는데요. 결말은 차승원이 토크쇼에 출연하여 공효진과의 열애 사실을 고백하여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되고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과 연애 활동도 이어가게 되고 아이도 낳고 그야말로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2014년 장진 감독의 하이힐은 차승원의 연기력의 깊이를 느끼게 해준 영화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데요. 완벽한 남자의 조건을 모두 갖춘 강력계 형사 차승원은 범인을 단숨에 제압하는 타고난 능력을 발휘해 경찰은 물론 거대 범죄 조직 사이에서도 전설적인 존재로 불립니다. 차승원은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여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 거친 남자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연출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 당시 이 영화가 엄청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굵고 남성미 넘치는 차승원이 여자이고 싶은 성소수자의 연기를 너무 잘해서 혐오스럽기까지 했던 영화인데요. 그만큼 명연기를 선보인 작품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것 중 하나는 차승원한테 맞는 하이힐이 있을까? 였습니다. 개봉 당시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그닥 좋지 않을 때여서 흥행에 득이 되지는 못했지만 지금 개봉하면 호응이 좋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과 차승원의 연기력을 다시 평가해야 할 정도의 수작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삼시세끼 어촌편에서 유해진, 손호준과 함께 출연, 무려 16년 만에 예능 타이틀롤을 맡았습니다. 요리의 정통한 아줌마 캐릭터까지 보여주면서 차준마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음과 동시에 유해진과 부부 같은 케미를 보여줘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다음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로는 2018년 이혜영 감독의 독전입니다. 의문의 폭발 사고 후 오랫동안 마약 조직을 추적해온 형사 조진웅의 앞에 조직의 후견인 김성령과 버림받은 조직원 유준열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아시아 마약 시장의 거물 김주혁과 조직의 숨겨진 인물 차승원을 만나게 되면서 진짜 머리가 누구인지 추리해가며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영상미와 명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라 보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는 독전. 차승원의 사이비 신도 같은 역할도 나름 톡톡 튀고 멋져 보이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고 김주혁의 살벌한 미친 연기도 심장을 막 쥐어 터뜨리면서 재미있게 보았네요. 흥행의 기세를 이어 뷰티 인사이드의 백종열 감독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독전 2를 제작했고 넷플릭스에서 공개했습니다. 독전 1에 이어지는 스토리로 끈덕지게 이 선생을 쫓는 원우의 앞에 다시 나타난 차승원과 새로운 인물 한효주의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1편의 주요 등장인물이었던 유준열이 사라졌다는 설정으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언의 역의 차승원은 전편에서 결국 경찰에게 체포되는 엔딩을 맞이한 줄로만 알았는데 이번 작품에서 다시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차승원 하면 가족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차승원의 아내는 4살 연상인데 차승원이 고등학생 때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아내는 대학생이었고 차승원은 고등학생이어서 차승원은 나이를 숨기고 그녀와 교제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가 생겨 1989년에 결혼했다고 했지만 정확한 팩트는 1992년에 결혼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불행하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차승원 부부는 다행히도 결혼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들은 철없는 고등학생이 사고 쳐서 아이를 빨리 가졌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죠. 저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결혼을 빨리 했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찬우와 친부의 고소로 인해 양아들임이 밝혀졌는데요. 2014년 10월 찬우와의 친아버지가 명예훼손 소송을 걸면서 사실은 아내의 전 남편에게서 태어난 찬우와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고 아내와 아들을 보호하려고 내가 고등학생 때 날라리라 아내와 교제하던 중 속도 위반을 한 거였다는 거짓말로 자기 이미지를 깎아먹을 각오까지 하면서 가족을 지켰다는 내막이 드러납니다. 차승원이 아내와 결혼할 당시 찬우와는 3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하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차승원의 마음을 100분의 1도 모르는 양아들 찬우와는 대마초 흡연 및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차승원은 사실 여부를 떠나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사 후에 찬우와는 대마초 흡입에 관련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고소가 취하됐습니다. 차승원은 가슴으로 낳은 아들로 생각하고 있으며 끝까지 아들을 지킬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남자지만 정말 외모만큼이나 인성도 멋있습니다. 이후 차노아의 친부는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여론이 모두 차승원을 응원하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인지 아니면 당사자들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2017년 차노아의 근황이 언급됐는데 아버지의 권유로 헬스 트레이너 강사 자격증을 따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황기를 겪긴 했지만 지금은 안정된 상태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며 논란이 일어났을 당시 차승원이 자신을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찬우와 본인도 어느 정도 마음을 다잡게 된 듯하네요. 차승원의 미담이 기사화된 적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차승원이 사는 빌라 경비원이었다는 한겨레 기자의 글이 알려졌었는데 오가며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명절 때 용돈도 챙겨주고 CF 찍고 받은 맥주를 선물하는 등 경비원에게도 인간적으로 대하는 일이 알려지면서 호감도는 더 상승했습니다. 예전 인간극장에서 차승원 편을 보았을 때 정말 소탈하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멍이 흉흉 나있는 누런 흰티, 쓰레기 버리러 가던 옆집 아재의 모습, 아이들에게는 다정한 아빠, 아내를 끔찍히 아끼는 임자,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프로페셔널한 엔터테이너. 젊은 시절의 차승원도 멋지지만 흰 수염이 난 차승원도 너무 멋지네요. 앞으로도 가족분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